고양이를 찾은 지 어언 한 달이 넘게 지났다. 거의 10월 내내 찾아다니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전과는 아주 다른 생각으로 바뀌어 있었다. 돌아다니느라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톨비, 기름값, 음료수, 전단지뿐만 아니라 탐정을 부르는 데 드는 비용과 모션 카메라 구매, 집에 데려와서 병원비까지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 들었다. 그때 찾지 못하고 포기했더라면,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 혼자 따뜻하게 지내기 미안할 테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휴우증으로 일적인 영향도 클 수밖에 없으니 그 비용이 어쩌면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절약 좀 해보려고 좀 더 가성비 있는 곳으로 이사했더니 이사하면서 생긴 부대 비용에 이런 일까지 생겨버리곤 해서 마음 놓을 때가 되거나 이맘때가 되면 꼭 통장에서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기곤 한다. 그래도 나갈 돈을 모아놓은 것이 다행인 건지 아낀다고 아무리 애써도 딱 내 그릇만큼 모이면 알아서 빠져나가나 싶다. 고양이가 건강해져가면서 일도 다시 회복되고 있고 마음도 안정을 되찾았다. 고양이도 예전만큼 살은 다시 찌지 않았지만 지금은 둘째와 싸울 정도로 체력도 회복해서 놀 때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첫째 냥이는 원래 둘째보다 컸는데 찾을 당시에 뼈만 남았을 정도로 말라서 엉킨 털을 자르고 나니 둘째가 커 보일 정도였다. 목욕시킬 때 눈물을 참으며 붙잡고 시킬 정도로 기운도 하나도 없고 식욕도 거의 없었다. 찾은 것보다 살아있는 게 기적인 것 같았다. 분홍빛이던 배 쪽의 피부는 모두 검게 변해 있었고 그래서 간이나 장기 쪽까지 손상된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너무 먼 곳에서 발견이 되었기에 혹시라도 엔진룸에서 화상을 당한 건지 흔적을 열심히 찾기는 했지만 내가 알아보기는 어려웠다. 아마 엔진룸이었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버티고 이동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다. 걸음걸이도 절뚝거리고 허리도 굽어 있었고 잘 움직이지 않았다. 침대 2층에도 올라가지 않아서 2층 침대에 올려놓던 물을 바닥으로 내려놓았다. 그 상태의 몸으로 어떻게 일주일을 지하 주차장에서 버티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길냥이들하고 싸워서 밥자리를 차지했을까 싶은 게 믿어지지가 않았다. 둘째가 성묘가 된 뒤에 데려와서 1년 넘게 싸우면서 단련한 결과가 그때 실력 발휘가 된 것일까? 처음에 며칠 동안은 밥도 잘 안 먹으려 하고 잠만 자고 기운이 없어서 병원에 데려가기도 망설여졌다.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보다 우선 휴식을 취하고 기력을 회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며칠 뒤에 병원에 갔다.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다. 길생활을 했으니 구충도 하고 항생제도 약으로 먹였다. 첫째가 회복되어 가는 동안 나의 마음도 안정이 되어가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실종 사건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사 오고 나서 유난히 배변 테러를 많이 하고 또 좀 불안해 보였다. 이사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사한 지 3개월이 지나 있었고 이전에도 이사한 적이 있었는데 금방 적응을 했었다. 오히려 둘째가 처음 이사할 때 스트레스로 개구호흡을 하는 바람에 심각하게 걱정이 되었었다. 이번에 아예 멀리 이사하고 3주 만에 다시 이사하기는 했어도 3달 동안이나 소변 테러가 지속되어서 이 집과 뭔가 안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차박을 나가도 이제는 조금 적응한 단계라서 바깥의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을 좋아하기는 했다. 찾아서 집에 온 후 몇 번 배변 테러를 하기도 했지만 이전처럼 자주 2층 침대에 배변을 하는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현관 바닥에 가끔 싸는 정도로 좋아졌다. 이전에는 창문 앞과 2층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싸서 냄새가 진동할 정도였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좋아진 상태이다. 아무래도 뭔가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던 걸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번 일이 우연이 아닐 거라고 판단한 데는 다른 이유들도 있었다. 나도 선명한 꿈을 꾸거나 할 때에는 일기장에 기록을 해놓는데 그런 불안한 꿈들을 2번이나 꾸어서 해몽도 찾아보았었다. 고양이 간식 그릇도 깼었다. 원래 그릇이 깨지면 변동수가 있어서 직장을 바꾸거나 사람하고 인연을 끊거나 하는 일들이 생겨서 전자레인지 돌리는 그릇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컵들은 스텐을 쓰고 있지만 고양이 간식 그릇도 렌지에 돌려야 해서 사기 그릇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깨져서 조금 불안하기는 했었다. 또 유튜브에서 타로로 월간 운세가 나오면 재미삼아 보곤 했는데 10월 운이 어디 여행을 가서 큰 상처를 받고 정체기가 있다는 거였다. 그리고 많이 이동하고 움직이게 될 거라고 했고 그래야 성과가 있다고 했다. 성과가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찾았어도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였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타로 결과였는데 다시 보고 나니 그런 징조들을 이번에도 또다시 무시하고 이런 일을 겪게 되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양이를 찾을 수 있을지 단서라도 찾고 싶어서 다시 10월운을 보았는데 같은 결과가 나왔고 그제야 이전에 보았던 타로 내용이 생각났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인가? 찾으러 다니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그런데 찾는 곳이 탁 트인 물과 산이 있는 곳이다 보니 찾느라고 몸고생 마음고생은 했지만 에너지 충전도 된 기분이 들기도 했다. 평소 체력이었다면 그런 장시간 운전과 이동하는 스케줄을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당일로 가서 3시간 이상 찾고 새벽에 돌아오고 다른 하루는 1박을 하면서 이틀간 찾았고 집에서는 일하면서 정보 찾으면서 모든 곳에 연락하느라 잠잘 시간도 모자라고 더구나 밥도 죽지 않고 버틸 만큼만 먹어서 체력이 바닥났을 텐데 버텨내었다. 이런 집념으로 무언가를 했다면 뭐라도 이뤄냈겠다 싶었다. 찾는데 사람들이 그만 포기하라고 해도 나는 첫째가 살아있다고 믿었다. 그걸 확인받고 싶어서 타로를 본 거고 타로에서 그 지역에 있다고 틀리게 나왔지만 살아있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첫째 이름을 부르며 너 덕에 실컷 자연 구경을 하네. 너는 자연에서 자유를 누리니 좋으니?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어이없게도 아파트에서 발견이 되다니 더구나 200km도 넘는 먼 곳까지 어떻게 간 건지 다들 믿기 힘들어했다. 이상했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없어진 것을 알고 찾아다니면서 주차장 옆에 스타렉스같이 차박용으로 꾸민 차에서 부부가 트렁크와 차문들을 열고 짐 정리를 하는 것을 보았었다. 그때 왠지 차 안을 좀 봐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실례일 것 같아서 고양이를 보았는지만 물어보고 차 밑에만 찾아보고 말았는데 왠지 찜찜한 느낌이 들었다. 잃어버린 당일에는 멀리 이동을 안 했을 텐데 발견이 되지 않았던 것도 의아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동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온라인을 활용했다. 차박지에서 잃어버린 상황이라 다른 차박하는 차에 올라탔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멀리서 발견된 것보다 더 의아한 점이 품종묘다 보니 발견 후에 당근에서 제보가 바로 올라왔는데 잃어버린 시점에서 일주일이나 지나버린 시기부터 발견 제보가 나왔다는 것이다. 차박하는 차량은 여행할 때만 운행하는 경우도 있기에 바로 그 아파트로 이동했다면 아마 도착해서 일주일 동안 차 안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경비원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 아파트 집 문 앞에 버리고 간 게 카메라에 목격되었다고 했다. 개인정보라서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다고 해서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렇다면 그 일주일 공백 기간 동안 누가 데리고 있었거나 갇혀 있다가 발견이 되었다는 건데 일주일 후에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을 때
먹을 것도 없었을 텐데 지상으로 나오기까지 굶은 상태로 버틸 수 있었던 건 누군가 발견해서 밥을 주고 키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키울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전에 파양당한 사연도 여기저기 배변 테러를 하고 또 많이 먹거나 아니면 간식만 조금 먹어도 설사를 하는 아이를 쉽게 키우려고 할 사람은 거의 없기에 더욱 찾아야만 했었다. 생각이 무서운 게 이 아이를 데려오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 먼저 데려올 걸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중성화하고 소변 테러는 거의 없어졌지만 만성 설사는 조금 나아지긴 했을 뿐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았고 강한 식탐 때문에 밥이 없으면 너무 울어대서 밥그릇은 항상 채웠다. 또 둘째와 잘 지내다가도 자꾸 괴롭혀서 나도 둘만 두고 어디 가기가 불안했었다. 그러나 기력이 다 빠져있는 첫째를 둘째는 기특하게도 공격하지 않았다. 지금은 첫째가 덩치도 작아졌는데도 둘째가 첫째한테 다시 당하고 서열이 밀렸다. 그 생각이 화근이 돼서 벌받은 건가 싶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첫째의 빈자리를 느끼고 나니 이제는 배변 문제는 크게 생각되지 않는다. 첫째도 내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좀 더 순종적이 되었다. 첫째를 보다 보면 가끔 그때 생각이 나곤 한다. 아파트에서 목격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 일주일간 첫째는 어디에 있었을까? 누군가 키우려고 했다가 버린 걸까? 언제부터 굶은 걸까? 정말 포기하기 직전까지 찾는 동안 이 실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정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었다. 이별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를 넘어서 나의 정신을 오래도록 심각하게 흔들었을 것이다. 돌아와서 금방 갈 것처럼 심각했는데 지금은 거짓말처럼 나아서 그런 일이 있었었나 아득해졌지만 나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보는 눈을 다르게 만들어 놓은 고양이는 요물이 맞는 것 같다.